안녕하세요. 왕! 드디어 Q&A를 찍어요. 첫 번째, 제가 쉬는 시간에 뭐 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요. 쉬는 시간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쉬는 시간에 쉬어줘야지 공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습 시간을 주고 그 다음 쉬는 시간이면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굳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0분 동안 집중하기도 무지 어렵죠. 다음 두 번째, 내 하루 패턴. 일단 진짜 아슬아슬하게 버스 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에 일어나서 5분 동안 준비하고 바로 뛰어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버스에서 자면서 학교 간 다음에 그래서 그냥 수업만 들어요. 굳이 점심시간 짬내서 공부하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쭉 공부한 다음에 다음 야자를 하죠. 그리고 야자를 3차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2차시까지 하는 날도 있고, 어쨌든 그 야자하는 시간이 한 2~3시간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학원을 갔다가 또 독서실에 가요. 독서실에 가서 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날 하려고 한 게 1시 안에 안 끝났다 하면 집에 가서 공부를 더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공부한 시간이 시험 기간 말고는 한 4시간 정도 되고, 시험 기간일 때는 7~8시간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수면 시간, 평소에는 4~5시간 자고 시험 기간에는 한 2~3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험 기간에 2~3시간 자는 걸 어떻게 채우냐면, 너무 잠 오면 독서실에서 좀 눈을 붙이면 그렇게 많이 못 자요, 독서실에서. 네 번째, 시험 대비를 몇 주 전부터 하는지. 4주 전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하기 시작하는 건 3주? 왜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다 못 나가면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4주 전부터는 그냥 계속 수학 공부나 하고 있고, 이제 암기 과목 같은 거는 학교에서 배우고 시작하면은 2~3주 전부터 시작하는 거죠. 5번째, 공부 팁. 근데 일단 내가 생각하는 공부 팁을 말하면, 어쨌든 공부는 재밌어야 돼. 재밌어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거야. 재밌게 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걸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다음 문제집 추천. 문제집을 별로 잘 쓰진 않거든요. 그냥 족보닷컴에서 뽑아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문제집 쓰는 걸 찾아보면, 국어는 내신 공부할 때 국어는 그냥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 사서 푼 다음에 족보를 와장창 풀고, 수학은 마풀 풀고, 마풀 시너지 풀고, 수능 특강이랑 올림포스 그 EBS 교재 2개 쓰고요. 영어는 어차피 교과서 문제라서 딱히 문제집이 없으니까 그냥 학원 수업 듣고 족보를 뽑아서 풀어요. 그리고 사회는 완자랑 본 이렇게 2개. 완자는 개념 잡는 데 필요하고, 본은 문제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2개 푼 다음에 족보를 또 더 풀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근데 그냥 수트가 엄청 풀긴 하는데, 국어를 비문학, 문학, 언매 다 샀고 시뮬 풀고요. 시뮬 사설 모의고사 모여있는 거 풀고, 그리고 수학은 그 풀던 수능 특강을 수능이랑 내신 대비 둘 다 하는 거고, 영어도 수능 특강 풀고,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풀고, 국어를 그거다, 2간 모의고사 있다. 대성에서 19패스 끊어가지고 2간 모의고사를 무료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를 통째로 잡고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탐도 생년이랑 정법 볼 건데, 정법은 결정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수능 특강 안 샀고, 생년은 수능 특강 풀었어요, 방학 동안. 이렇게 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해야 되는 걸 정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란 말이 아니라 그 하루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로 치면 시뮬이 그런 거예요. 시뮬 한 지문을 꼭 하루에 하나씩 풀어야 돼. 공부를 하루도 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루도 빠지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필기구 소개. 필통을 가지고 왔어요. 맘의 필통. 이거를 다 꺼내보겠습니다. 이거 뭐야? 쓰레기네. 일단 필통에 핸드크림이 있고요. 지우개가 껍데기 다 벗겨진 지우개가 있고요. 이 화이트가 있어요. 이 화이트는 국민 화이트겠지? 그리고 이 다이소에서 산 악어 가위. 악어 가위가 있어요. 컴싸 있는데요. 이거 잘 안 써요. 빨간 펜 쓸 때만 써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치니까 예비 마킹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 버릇이었는데 중학교 때.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예비 마킹 됐지 않아? 응, 됐어. 근데 왜 안 되지? 이거는 소영이가 준 바보 사진 지우기. 그리고 이거는 USB예요. 학교 과제 담아 다녀요. 이거 보아요. 이거 저번에 말했는데 중요한 거 표시하는 거라고. 이거는 꼭 들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건 샤프심인데 3,000원짜리인데 무지 비싸지만 무지 좋아요. 그리고 볼펜 리필심이에요. 이거 시험 기간 동안 10개 썼어요. 이 리필심 대량으로 살 수 있어요. 인터넷 대한문구에서. 그리고 컴싸. 이게 시험 칠 때 쓰는 건데 다이소에 6개 1,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 칠 때마다 바꿔서 가야 돼.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자예요. 자. 근데 자를 안 써요. 고등학교 가서 자를 쓴 적이 없어. 그리고 형광펜이에요. 형광펜 스타빌로. 이게 형광펜 중에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마일드 라이너. 마일드 라이너 왜 샀냐면요, 플래너에 안 한 거 체크할 때 다른 색깔 있는 걸로 하는 것보다 회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네임펜이에요. 노크식 네임펜. 무지 좋고요. 이건 라이브 컬러예요. 라이브 컬러 검은색만 샀어요. 무지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빨간 펜이에요. 이거는 머리 묶을 때도 좋아요. 그리고 이 샤프는 엄마가 사준 거예요. 이 샤프는 중학교 1학년 때 산 거거든요. 엄마가 샤프 못 쓰겠는데 중1 돼가지고 이제 핑크 색깔 샤프 이거 사줬는데 아직도 써요. 근데 이게 진짜 이걸라 좋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펜텔 샤프인데요. 무지 비싸요. 25,000원짜리. 근데 이것도 엄마가 사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 어린이날 선물로. 그리고 이거는 제일 좋아하는 볼펜입니다. 이거는 스타일빛. 통이랑 리필심이랑 따로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제트스트림 산색 볼펜. 이건 진짜 좋고, 이거는 시그노 볼펜이. 이게 다예요. 이제 다시 넣겠습니다. 다음은요, 집중하는 방법. 핸드폰 안 잡는 팁. 이건 진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핸드폰 안 잡으려면 타임랩스를 찍어야 돼. 타임랩스를 찍어서 인스타 하이라이트를 이제 만들어서 인스타 안 하면 그냥 가족 톡방에다 올려. 그걸 공부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타이머를 딱 세워놓고 타임랩스 찍어가지고 어쨌든 남한테 보여주기식 공부는 좀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공부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현타 올 때, 슬럼프 극복,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하는지, 멘탈 관리 어떻게 하는지 이걸 물어보던데, 그냥 공부를 쉬어야 돼요. 그럴 때 공부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슬럼프 오고 이러면 그냥 하루 정도는 쉬어야 돼. 그냥 일찍 자야 돼. 그리고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공부를 할 이유가 없으면 공부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슬럼프 따위 없어요. 그리고 과목별 공부법. 여기 딸린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첫 번째, 일단 어떤 공부부터 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야지 공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독서나 문학 같은 거는 학교 진도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쌤들 아무리 학원을 다닌다고 해도 학교 쌤들 그 설명을 들어야지 시험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굳이 설명 안 들어도 좀 문제가 정해져 있는 거, 사탐 과목이나 인강 따로 듣는 거, 아니면 수학 공부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고 시험 이제 점점 진도 나갈 때마다 한 단원씩 이제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수학을 제일 못해요. 근데 수학은 어쨌든 제일 엄청 많이 풀고 틀린 거를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굳이 오답 노트는 안 쓰더라도 자기가 틀린 거를 한 두세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틀렸던 거 다시 안 틀리잖아요. 아 그리고 이건 팁이다 팁. 처음 공부할 때 수학 이제 방학 때 예습해놨다가 시험 공부할 때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학을 어떻게 푸는지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공부할 때 공부한 지 한 하루 이틀 정도 됐을 때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답지를 좀 보고 해야 돼. 답지를 보고 어떻게 푸는지 알고 나면 그 뒤로부터는 비슷한 유형이 나오면 자기 힘으로 푸는 거야. 그리고 암기 과목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솔직히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 기억을 잘 못하는 애들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왜 무조건 쓰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 그리고 암기 자체를 글자를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외워야 되는 맥락을.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외워야 돼. 문장의 맥락을. 그래야지 암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영어 점수 올리는 법, 단어 외우는 법 이걸 물어보는데 이 단어도 자기가 이제 문장을 예문을 이제 보면서 외우면서 이제 맥락을 파악해가지고 그 맥락에 맞춰서 단어 뜻을 외우는 거죠. 그래야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냥 단어만 무턱대고 딱 외우면은 비슷한 단어들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점수 올리는 방법. 이거는 근데 내신 시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많이 풀어야 돼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어쨌든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과 계열 공부 방법.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과 계열 공부 방법을 몰라요. 근데 이과 계열 공부 방법이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면 일단 과학을 매우 잘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무조건 저는 일단 노트 정리를 무조건 했어요. 과학이랑 사회는 무조건 노트 정리를 했고 그 노트 정리하면서 어쨌든 들어오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머리에 들어온 걸 가지고 문제를 왕창 푸는 거죠. 어쨌든 그냥 기본은 문제 푸는 거라니까.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어쨌든 문제한테서 잃는 건 없거든요. 얻는 것만 있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하는지 한국사도 무조건 노트 정리. 자기 머릿속에 넣어서 노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자습서 따라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다 넣은 다음에 따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는 거죠. 이게 제 최고라니까요. 그리고 좀 여유가 남으면 그냥 아예 백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대별로 다 써보기. 그리고 문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 국어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저도 비문학보다 문학을 못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내 맘대로 작품을 해석하기 때문이지. 문학도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방학 공부 계획. 이제 2학년 2학기 시험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2학기 때 사문하고 정법하고 그대로 하고 정법은 그대로 가고 사문은 이제 한 학기에 새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도 해야겠죠. 확통을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내신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사문은 임정아 선생님 거 듣고요. 정법은 최연엄 선생님 거 들어요. 그리고 생륜 저번에 할 때도 임정아 선생님 거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도 수능 준비할 때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리고 한국사는 권용기 선생님 거 들었어요. 왜냐면 19필수 끊어서 대승 말면서 다 들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방학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수능 특강 풀다가 남은 걸 계속 풀어야겠죠. 그 국어 비문학하고 문학을 풀고 엄매는 다 했으니까 엄매 새로 책을 샀어요. 마더텅 언어와 매체 책 가지고 수능 준비를 하고 수학도 수원수투를 계속하면서 학통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는 영어가 점점 어려워진다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어를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왜냐면 영어 수능 특강 다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집 하나 찾아가지고 영어를 계속 풀고 계속 매일매일 풀고 그리고 사회 정법하고 생년 칠 거니까 생년은 내신 끝났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지. 생년도 이제 새로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 계속 풀고 그 임정아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듣고 정법은 어차피 내신 대비랑 같이 하는 거니까 하고 사문도 계속 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방학 때 시간 다 가가지고 모르겠네. 근데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짠 건 없어요. 그리고 방학이라고 별로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어떤 과목을 주에 몇 회 다니는지 물어보는데 일단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이렇게 다니고 영어를 주에 3번, 수학도 주에 3번, 국어는 주에 2번. 근데 방학 때는 영어 5번, 월화수목금, 수학도 월화수목금, 국어는 그대로 2번. 이렇게 가요.
그리고 학원의 필요성. 근데 학원이 굳이 없어도 인강을 들어도 되긴 한데 학원을 일단 다니면 질문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인강은 한 번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끝인데 학원은 상호작용이 바로바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일단 좋은 쌤을 한 번 만나면 계속 공부에 대한 이런 그 의지가 생기고, 일단 어쨌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니까 사람 만나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쌤을 잘 만나면 진짜로 좋은 거고, 근데 굳이 쌤을 잘 못 만나더라도 그 강의 자체가 이제 생동감이 있어지는 거고, 어쨌든 인강보다 학원이 나은 것 같아. 학원이 어쨌든 모르겠다. 근데 자기한테 인강 잘 맞으면 인강을 들어야죠. 그러니까 학원을 맞는 사람이 가면 좋은 거죠. 굳이 학원 꼭 가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전교 1등을 계속 한 건가요? 1.0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전교 1등을 한다고 해서 1.0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1등이긴 한데 전과목 1등은 아니거든요. 전과목에서 1등을 하면 1.0이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뭐 다 1등급 받는 것도 아니고 2등급이 과목이 몇 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평균을 다 내면 한 1.3에서 4 정도 돼요. 그 사이. 그 정도 되고, 제일 등급이 안 나왔을 때랑 제일 잘 나왔을 때를 물어보는데 제일 안 나왔을 때는 1.5대였고 제일 잘 나왔을 때가 1.2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 때 빡세게 해서 올 1등급을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전교 1등을 어쩌다 하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냥 공부가 재밌어서 했어요. 승부욕이 있어. 아 맞아. 좀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그게 지기 싫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등은 싫은 거야. 3등보다 2등이 더 싫어. 이겨야 돼. 그리고 1등 할 때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는데 당연히 좋죠. 1등 할 때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또 다음 시험에 1등 못하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거죠.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성적을 물어보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일단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그냥 놀러 다녔어요. 맨날 공부를 아예 안 했고 막 사회 시험지 막 100지로 내고 이랬거든요. 서술형 시험지 적지도 않고 그냥 진짜 공부할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선생님 너무 잘 만난 거예요. 그 쌤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반에서 처음 1등을 해가지고 이제 1등의 맛을 본 거죠. 처음 이제 공부를 딱 했는데 그 중2 1학년 중간 1학년 1학기 중2 1학기 중간고사 때 딱 반에서 1등하고 이제 1등의 맛을 딱 보고 계속 공부를 한 거죠. 근데 계속 1등을 하다가 반에서 1등 하다가 근데 전교 1등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3학년 돼가지고 전교 1등 한 번 했나? 어쨌든 그러고 중학교 때 그렇게 막 성적이 엄청 막 상위권이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수학 선행을 얼마 정도 했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선행을 거의 안 했거든요. 왜냐면 수학을 혐오했어요. 혐오. 진짜 수학 공부하는 거 좋아했는데 수학 공부만 엄청나게 싫어했어. 그래서 선행을 진짜 거의 안 했고 중학교 들어갈 때 중1 거 끝내고 들어갔나?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고등학교 1학년 것만 딱 끝내고 들어가고 그냥 한 1년 정도 빠르게 항상 굳이 막 그렇게 선행하진 않았는데, 근데 초5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있던데 어쨌든 수학 선행은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수학 선행을 해서 계속 그냥 완전 완벽하게 뭐 수학 선행하면서 만약 초5가 중학교 1학년 거 선행하면서 중학교 1학년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그 개념을 한번 봐두면 자기 공부에 좋거든요. 한 번도 안 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어쨌든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막 한 3년씩 빠르게 해라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이해도 못해요. 그리고 중3 방학 때 해야 될 거. 학년별로 있더라고요. 중3 방학 때 해야 될 것. 고등학교 2학년 아니 고등학교 1학년 걸 공부해야겠죠. 중3 방학이니까. 근데 중3 방학 때 수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수학 상하 들어가니까 그때가 수학을 선행하기 제일 좋고 그때 잘 잡아놔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수학이 계속 돼요. 그래서 수학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고등학교 특별한 데 갈 거 아니면
지금 성적 잘 나오면 굳이 3학년 2학기 내신 엄청 신경 쓰지 않아도 일반고 어쨌든 가니까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학년 고1 여름 공부를 어떻게 했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던데 고1 여름에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학 공부를 엄청나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수학을 싫어하니까 싫어하면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 공부를 제일 못해서 수학을 엄청나게 공부했고 그때도 국어를 계속 수능 준비를 했고 국어 수능 준비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했고요. 그리고 영어도 계속 했고 영어도 이제 고3 모의고사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고2 여름방학 지금 저를 말한 거죠. 고2 여름방학 때 뭐 할 건지 물어보는 거 아까 방학 계획 때 다 말했어요. 어쨌든 고2 2학기면 내신도 엄청 중요하니까 그리고 수능이랑 직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능 공부하는 셈 치면서 내신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고1 1학기 내신 망했는데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는 퍼센트가 달랐잖아요. 1학년 때 엄청 적게 들어갔는데 요즘 다 똑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망했는데 될까요? 이런 질문 당연히 되겠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선생님. 그치만 뭐 예전보다 좀 타격이 크긴 하겠죠. 아무리 고1 1학기라도 해도 고2 1학기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근데 고1 2학기 거를 살려가지고 내신을 그러니까 계속 살리면서 상향 곡선을 그리면 당연히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K 여고에서 살아남는 법. 이건 저도 몰라요. 저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고 진짜 재밌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진짜 사람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132명?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 142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진짜 내신 따기 어렵거든요. 다 같이 듣는 과목이라도 1등급이 5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과탐, 사탐 이렇게 나뉘고 그러면 1등급 한 3, 4명? 그 안에 들어야지 1등급이 되는 건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데 근데 뭔가 이런 거는 말하고 못 이루면 좀 그렇잖아.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기 안 하려고요. 그냥 살짝 말하면 약간 법적으로 나가고 싶다. 이것만 알아두시죠. 그리고 목표 학과와 학교를 말하는데 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대학을 하고 나면 지금 이 순간에 무슨 꿈을 꾸고 있었는지 이루지 못해도 언젠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말하기 싫어요. 그리고 맨날 쓰는 탁상식의 정보. 이건 다이소에서 엄마가 5,0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폰 케이스 정보. 그 알록달록한 폰 케이스 정보를 물어보는데 그 친구 거거든요. 근데 에이블리에 샀다는데 자기도 몰라요 정보. 에이블리에 5,000원짜리래요. 5,000원짜리. 그리고 헬로키티 찍찍이. 헬로키티 찍찍이도 친구 거예요. 다이소에서 샀대요. 근데 저는 다이소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걸 보는 모든 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수시 망하면 어쨌든 정시를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수시를 끝까지 덤벼봐야 되는 거죠. 계속 막 정시 준비한다고 내신 버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시 성적이 막 진짜 올 1등급 나오고 막 99점, 98점 이렇게 나오면 정시 준비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 정시 준비한다고 그렇게 나온 사람 내신도 잘 나와요. 내신 준비하면서도 충분히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내신을 버리지 마세요. 이게 할 말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즐기십시오. 공부는 진짜 즐기면서 하는 사람을 못 이깁니다. 알겠죠? 즐기면서 해야 돼. 재밌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